준비해 오셨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떡으로 신랄했던 적이 있어서 사실 보기 좋게 빈손으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준비를 하셨다는군요. 절마 개원하는 날 기분도 좋을 텐데 떡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진 않을 텐데 저도 애써 준비한 떡을 다시 가져가시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떡은 압축을 해놓은 것이어서 무게가 꽤나 나가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운전을 잘 못하십니다. 자주 운전을 하시거나 먼 거리를 다니시는 것도 없어서 차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아주 낡은 차 한 대만 소유하고 계셨어요. 가끔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떡을 배달할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는데 차에는 떡집 이름도 대문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 차는 오랜만에 먼 길을 가실 때 가득한 상자에 떡을 준비하고 오신 거였어요. 병원 건물이 상가 한켠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꽤 부족했는데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세워둔 부모님의 차를 보고 시어머니가 놀라셔서 차를 빼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아니야. 이제 손님들이 줄줄이 오실 텐데 그렇게 대접한 차를 세워두면 어떡해. 차도 아니고 꼭대기 차에 떡집 이름은 왜 붙인 거야? 쪽팔릴 거야. 어머니 차가 외제차든 국산차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차 자리에 차를 주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빼면 먹을 곳도 없고요. 내 친구들은 전부 화려한 외제차를 가지고 올 텐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외제차 사이에 이 고물차가 있는 건 어떨까요? 팔린다고 얼른 차 빼 떡을 한 가지 거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시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시며 떡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해요. 떡 상자에는 떡집 이름까지 크게 쓰여 있었는데 그것조차 마땅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건지 인상을 팍팍 쓰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 지금 그걸 성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공기청정기 모델까지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떡을 가지고 오나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로 보이는 어떤 분이 왔는데는 떡 상자를 보며 떡을 먹어도 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더니 만 친구를 향해 호호 웃으시며 맞아주셨다고요. 이야기했어요. 아, 원래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개원 선물이라고 특별히 주문을 했나 봐요. 아니, 얘가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니까 아저씨, 그거 거기다 두고 가시면 돼요. 떡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 축객령을 내리는데 순간 저랑 남편 얼굴에 경악이 가득하게 물들었어요.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 보고 배달 기사한테 말을 하듯 아저씨한테 감히 실화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본인이 의사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돈에게 자저씨가 뭐해요? 아저씨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자리에 시어머니를 생각해보세요. 친구분들이 없었더라도 아마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무슨 말을 하셨냐고 쌍욕을 퍼붓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차올라도 꾹 참아야만 했죠. 제가 여기서 무리를 일으키면 우리 부모님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용히 화를 삭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 밖으로 나가신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너무나 속이 아팠고 정말 그때의 기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제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난동을 부리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저 용기가 없었던 것뿐이에요. 바보나 멍청이가 있다 해도 이곳에는 굉장히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 터져나갔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손에는 떡상자 하나 더 들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만활촌스러운 미소를 띄우며 사돈과 시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셨을 줄로 생각했었는데 친정엄마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아무 대사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돈은 글쎄 제가 차에서 선물을 헷갈려 가져왔네요.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떡을 들고 왔네요. 깜짝 놀라셨겠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하면서 사돈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가져왔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하며 어서 열어보라고 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일부러 친구들 사이에서 사돈인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느라고 사돈하며 말씀하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게 부신 걸 볼 수 있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아저씨와 불렀는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우스웠는지 사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인지 친구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당연히 그럴 만도 했는데 제가 그랬다면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붉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더 어쩔 줄 몰랐다는데 아니야, 사돈분이셨어요. 아까는 저 아저씨와 아줌마하고 불러서 모르는 분인 줄 알았었는데 너도 어떻게 사돈 어른도 못 알아보냐면서 의사가 벌써 깜빡깜빡해선 안 된다고 하며 아유, 이제 개원했다니 환자들의 진료 차트도 헷갈리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못 알아본 거지? 떡집에서 일하다가 바로 와주신 건가요?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시지 않겠죠? 아이고, 정말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아주 큰 결절을 범했네요. 그러더라도 친구들의 눈치를 살피는데 친구들이라고 전부 오해를 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행색이 저 모양이라 모른 척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겠죠. 평소에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들을 직업과 행색으로 무시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했겠냐고요. 아무튼 대놓고 행색을 타령하며 못 알아본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친구들에게 호호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더라고요. 우리가 사돈 때 키는 떡집을 하잖아요.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서 아까 가져온 상자도 떡이었다. 또 다른 떡인가 봐요. 다들 한 입씩 받아 먹을 테니 맛있어서 줄 서서 사 먹고 싶을 테니까 이야기하며 상자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던져준 후에는 저희 친정어머님께로 조용히 다가가시던 얼굴이 싸늘한 게 영 이상해서 저는 친정어머님 옆으로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앞만 보이는 것 같았고 저는 옆에 붙은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님께서 아주 조용히 을조리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살벌한지 정말 두 주먹이 불끈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쪽 팔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무슨 일이죠? 무슨 등산 가십니까? 아니, 내가 진짜 쪽팔려서인 척하기 싫었는데 아휴, 내 속이야. 이런 사람들을 사돈으로 소개를 해야 한다니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쪽팔림을 당하게 되는 거야? 지금 개원 선물이라고 고작하게 생각했는데요. 떡 좀 가져와야 해요. 적어도 사면 사줘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가져왔어야 했지?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요. 모델까지 손수 알려줬는데 어머님, 너무 말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정성스럽게 어머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아침부터 떡을 꺼내 오셨는데 고맙다고 못할 망정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구는 행동이 180도 달라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아까부터 정말 지나친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워한다는 말도 못할 망정 아주 아저씨라고 하며 남다르게 행동하고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너는 성인들의 대화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근데 실례지만 그 상자를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두면 어떠세요? 그럼 당황스러울 거예요.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들고 온 거거든요. 뭐라고요? 이젠 떡이 아니에요. 엿가락 팥이나 봐. 전통을 고집하네. 뭐하네. 하더니 역시 돈 쫓아가게 되어 있지? 먹는 여 말고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 이거 말입니다. 친정 엄마가 가운데 손가락을 확 찍혀 올리면서 시어머니에게 엿을 날리는데 저도요. 친정 어머니께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걸 처음 봐서 입이 벌어졌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이 엄청나게 뛰어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고개를 내밀고 봤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웅성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 친정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가운데를 보니 친정 엄마께서 상자를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떡이 아니라 서류와 사진 등의 물건이 가득했을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태도로 계셨고 시어머니와 나는 상자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물건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놀라며 사진과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표정도 확 뚫어져 있었어요. 나 역시 떨어져 있는 사진을 주워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상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사진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어떤 남자에게 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나와 있었습니다. 받는 사진도 있고 젊은 의사들을 세워두고 혼을 내고 있는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그 뒤에 시어머니가 의사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찍혀 있는데 저는 이 사진들의 주인공이 전부 시어머니라고 믿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자신의 일에 엄청난 자존심을 부리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일 이해가 가지 않은 사진은 수술실 사진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며 뒷걸음질을 쳤고 동료들은 하나같이 사늘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활용점점 웬 아주머니께서 피켓 같은 걸 들고 시위하고 있는 사진까지 있었는데 아휴의 막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지 다들 시어머니를 보며 혀를 찰싹 차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찡그리고 입을 바르르 내리신다. 그때 우리 집의 어머니께서 고함을 치셨다.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했어? 제정신이 있지? 지금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거야?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다니. 당장 말해, 누가 이런 사진을 공급했냐?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고. 당장 지워. 이 사진들은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말을 해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이야. 수술실 CCTV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걸 몰랐나? 그래, 이걸 가져온 책임을 알아라. 내 양심 있다면 나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걸어봐. 못할 거야. 이 일은 다 내가 저질렀다는 걸 알아? 환자를 치료할 듯한 척하며 자신의 자존심만 챙기고 뒷면에서 냄새 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지? 어디서 청렴한 척을 하는지? 유들 속에 어둠의 비리가 숨어 있잖아. 의사인 척하고 있어 뭐가 저로 썬 뜻을 했나 이런 길들이 날 몰고 갔나 날 쫓아내려고 의도한 사람들이 날 모르겠다 취급하는 거야. 역시 내가 지난번에 찾아간 곳에서 떵 주는데 물러선 적이 있을 때 그리고 날 차가 이렇게 놓치면 모를까? 아이고 이건 모두 당신이 놓친 거래요. 친정어머니가 너무든 기쁘게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나에게 면은 내가 떡집을 하는데 떡이라도 반납해라 하는 말 안 왔을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우리 떡을 가지고 쓰러져 무너진 이후로 그런 요청은 듣지 않았고 오늘 아침 떡을 반납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해 직접 떡을 좀 가져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딸이 구박받는 모습을 죽어도 보기 싫어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떡을 준비하여 외국에 가져가시기로 하셨고 저는 당연히 꿈에도 몰랐죠. 친정어머니께서도 제가 속할까 봐 말씀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하러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친정엄마는 딸을 생각하여 떡을 가져가신 후 문전박대를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떡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문전박대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친정엄마께 떡을 준비해오라고 하신 것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친정엄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 일상인 시어머니를 위해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게다가 저가 이렇게 변명할 생각마저 없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잡초처럼 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눈꼬리를 시끄럽게 내리고 더 짓밟아서 길을 못 펴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표인 사람처럼 그렇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남편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 모습 또한 꼴싸 나오네요. 아무튼 엄마는 애써 만든 떡을 힘들게 가지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으니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태학병원도 아니고 단지 동네 2차 병원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 꽤 의아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글쎄 하늘이 나를 도운 건지 뭐지 병원 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해요. 아 왠지 문전박대를 당한 것 같아서 떡을 좀 나눠주었습니다. 아줌마 하나가 나를 붙잡고 소개를 하더니 경비들이 싸우는 아줌마가 가려워서 떡을 드리고 가벼운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괴상하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비강 수술을 받았어요. 동네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이었지만 그래도 큰 병원에 와서 고졸이지만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수술을 부탁했다고요. 근데 글쎄 우리 아들의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어이쿠,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아이고, 간단한 수술이라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내가 말한 그대로 한 말입니다. 뭐가 있었길래 사고가 났느냐? 그 CCTV 좀 보여달라니까요. 고졸이라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뭐냐, 우리 아들의 코염증은 가라앉지 않고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술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의 살성이 문제지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제 수술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글쎄 아주 발뺌을 해대는데 아이고 해도 너무 안 해 코를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면 아이가 어떻게든 다시 회복을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나쁜 놈들이 의사란 직함을 달고 있다고요. 정말 속상해서 원아이 그래도 여기가 큰 병원이지. 몇 건물도 통째로 쓰고 의사도 여러 있고. 이런 병원을 상대로 내가 어찌 소송을 걸겠어요.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보상이라도 받아보고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른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때 그 순간에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지요. 생각이 급하게 나더라도 그래도 의사니까 무슨 보상이나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은 거냐고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그 아줌마가 우리 시어머니의 이름을 급하게 말하더랍니다. 수술 경력도 오래됐다고 해서 믿었는데 아이쿠 간단한 수술이라니요. 코로도 못 쉬어요. 피가 멈춰서 이걸 어떡하면 좋아. 친정어머니는 심성이 또 여리하고 착하신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 아줌마의 집안 형편 이야기도 듣고 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이 이야기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맛을 내어 다시 한번 외국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진료를 보는 방 앞이 엄청 시끄러웠는데도 코빼기도 안 받고 시어머니가 고함치는 소리만 마구마구 들려왔어요. 들리더라. 어떤 일이든 강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유리문 사이로 살짝 엿보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몇 명의 후배 의사를 한 줄로 세우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옆편에 있는 애를 놔둘 생각이냐고 하나 더 이상하거나 잘못을 했다며 피해야겠다며 곤란하게 말하며 지체 없이 치워 그러면서 발로 후배 의사들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놀라서 몰래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나온 의사들이 시어머니를 뒤따르며 얘기할 때 드러나 버린 거죠. 스스로 실력도 없다며 세력만 유지했던 모습과 우습다며 콜 중독으로 손까지 떠는 건 알고 있죠. 아, 이번 의료에 대해서요. 사고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는 수술도 후배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는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인간을 원장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게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대리 수술을 하는 건 좀 창피스러울 텐데요. 내가 그러면 은퇴했다고 말했더니 친정엄마가 염치를 버리고 따라가서 뭐라고 물어봤는데 후배 의사들도 아찔했는지 입을 싹 다물었어요. 그래요. 그 이후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동안 친정엄마는 의사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발 진실을 알려주라고 졸랐고 결국에는 알아냈어요. 시어머니가 그 1인 시위를 하던 아줌마 사건 말이에요. 본인이 손을 떨어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염증이 났는데요. 후배 의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 후배가 사는 병원에서 쫓겨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 후배 의사를 찾은 친정어머니는 며칠 동안 빌고 빌어 진실을 확인하였다. 후배가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손이 떨려 간단한 봉합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척하며 후배 의사들에게 수술을 맡기고 본인은 뒤에서 구경하며 있었던 CCTV 화면이 있었다. 그 병원이 대학병원도 아니었고 차병원이기 때문에 개인 병원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비리가 많았던 것이다. 의료 장비를 들여다주는 대가로 의료 장비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돈가방을 받은 사진도 찍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니 아마니의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해 먹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꼬리를 자르려고 개원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개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어 티가 날 일도 없었고 친정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며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병원을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반감을 가졌던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백방으로 나선 결과 수술실 사진까지 어렵게 얻어낼 수 있었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건네준 것이에요. 절대로 익명보장을 해주겠다면서 꼬이니까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의사들이 본인들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짓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개원을 하는 날 동료 의사들이 전부 있는 그 자리에서 낱낱이 아주 민낯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의사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너는 의사 면허 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고발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너도 보복을 받아야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을 동료로 두고 있는 것이 참 수치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이 자료를 빨리 폐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본인들이 선물로 갖고 왔던 화학요소를 모두 버렸고 동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부끄럽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우리 시어머니의 비리를 고발하고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